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전 구글 CEO 에릭 슈미트가 던진 경고? 이게 상당히 강력해서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AI가 뭐랄까 째깍거리는 시한폭탄 같다고? 불과 18개월 안에 우리가 상상 못했던 변화들이 닥칠 수 있다는데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걸까요? 네. 슈미트는 AI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어쩌면 인간지능을 넘어설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는 AI 에이전트나 AI가 직접 코드를 짜는 자동 코딩 이런 기술들이 가져올 변화 속도, 그 파급력에 주목하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경고안에 담긴 기회하고 또 위험, 그리고 미중 기술 경쟁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슈미트가 AI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이렇게 보는 핵심 근거 중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돌파구적 AI 프로그래머나 AI 수학자의 등장.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AI가 코딩을 좀 더 잘하게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AI가 직접 새로운 AI를 만들고 개선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스스로 발전하는 속도요? 그렇죠. 슈미트가 언급한 그 자동 코딩,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프로그래밍하는 기술이 고도화되면 어쩌면 수백만 명의 AI 개발자가 동시에 연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수백만 명이요? 네,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기울기, 슬로프를 아주 폭발적으로 가파르게 만드는 변곡점이고요. 그래서 18개월이라는 시한을 언급하는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초반에 살짝 앞서 나간 로켓이 나중에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벌리는 것처럼요. 아, 그 기울기 개념. 네. 물론 과학 분야, 특히 신약 개발 같은 데서는 엄청난 혁신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모든 인간 질병 치료 약물 타겟을 2년 안에 찾는다. 이런 프로젝트처럼요. 생산성 향상 같은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군요. 프로그래밍 절반을 AI가 대신한다거나 법률 자문 효율이 2배가 된다거나. 근데 동시에 인간이 AI에게 개처럼 길들여질 수도 있다. 이런 섬뜩한 경고도 같이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AI 에이전트가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판단하고 목표를 수행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이게 고도화되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해주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상상만 해도 좀 그렇네요. 슈미트는 헨리 키신자와의 대화에서 얻은 통찰을 언급하면서 온라인하고 현실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게 AI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거다. 이렇게 우려합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슈미트는 미국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거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배경에는 중국의 정말 무서운 추격 속도가 있습니다.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격차가 꽤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따라잡았고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투자와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기울기 개념하고 연결되는데요. AI 능력에서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그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의 우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서 미래 사회 시스템이나 가치를 둘러싼 경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슈미트는 미국의 혁신 시스템을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했군요. 대학 연구 지원 확대나 외국인 고급 인력 비자 확대 같은 거요. 그 수학 박사를 추방하는 건 어리석은 집이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네, 맞아요. 혁신의 근간이 되는 기초 연구, 그리고 인재 확보, 이 중요성을 아주 강조한 겁니다. 덧붙여서 그는 군사 분야의 현대화, 특히 드론 프로그램 강화하고 중국산 부품 의존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해요. 아, 군사 분야까지요? 네, 현재 미국 드론 시스템이 중국 부품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이 있는데 이게 AI 시대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고죠. 그리고 대형 기업, 기술 기업들, 이 기업들을 그냥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혁신을 이끄는 국가적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AI 발전이 부의 불평등 문제, 이건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지 않습니까? 기술을 가진 나라랑 그렇지 못한 나라, 또 개인 간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슈미트 역시 AI 기술이 자연스럽게 부를 재분배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해요. 네. 유럽은 규제에 발목 잡혀서 좀 뒤처지고 있고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인도는 좀 예외적으로 잠재력을 인정받지만 전반적으로는 AI가 가져올 번영이 소수에게 집중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그는 경제 성장이 민주주의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AI가 그 동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혜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에릭 슈미트의 메시지는 AI가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사회 구조, 지정학, 심지어 인간의 존재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뒤흔들 거다.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고 그 변화 속도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거라는 강력한 경고네요. 특히 미중 경쟁 구도가 이 모든 논의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생산성 향상과 과학적 발견이라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또 인간 소외, 불평등 심화, 통제 불능의 위험이라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셈이죠. 그의 경고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슈미트의 예측처럼 AI 에이전트가 우리 일과 삶의 많은 부분을 대신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체감될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 고유의 가치, 이걸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